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라이프치히 포르쉐 익스피리언스 센터에 와 있습니다. 바로 2세대 신형 마칸을 만나보기 위해 와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소식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는 2세대 마칸, 그 가운데서도 전기차 EV 모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용을 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차체는 물론 헤드램프와 그릴, 윈도우 라인 등 전부 다 위장막이나 스티커로 가려져 있거나 이전 모델의 부품을 사용했고, 테스트 차량들도 대부분 다 가린 채 다른 모양새로 달렸거든요. 당연히 실내 촬영도 제한됐고, 이 서킷이나 오프로드를 달릴 때 이 지정된 액션캠 하나만 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차를 모두 가린 채 이 보안 이슈까지 있다 보니 테크니컬 세션에서는 VR 기술을 적극 활용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운데 이 생각외로 각 세부 영역이 정밀하게 잘 구현되어 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이 실물로 본다면 이 모듈 형태로 완전히 결합된 겉모습만 볼 수 있었을 텐데, 아이언맨의 영화 한 장면처럼 주요 파츠를 공중에서 분해 조립하면서 기능별로 살펴볼 수 있어서 한결 이해가 더 잘 되더라고요. 지금 안전장치 모두 끄고 한다. Are you ready? Yep, ready. 우! 지금 현재 여기 코너들이나 코스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닐루브르크이든 어디 곳곳에 유명한 코스들을 본따와서 만든 이 트랙이라고 해요. 이 트랙에서 요런 코너가 유명하지, 요런 코너가 하드하지 라는 코너들을 되게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모아놓은 종합 선물 같은 트랙입니다. 역대급이고, 와 진짜 재밌어요. 서킷에서, 트랙에서 운전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오로지 서킷의 한 가지 서킷만 본다면 단연 이렇게 마칸 EV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랙 시승은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올해 제가 경험했던 택시 드라이빙 중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 앞서 아이오닉 5N 때 택시 드라이빙도 감탄을 금치 못했지만 이 마칸 EV가 훨씬 더 강렬했어요. 이 아이오닉 5N은 서킷 위에서 이 퍼포먼스 하대지처럼 잘 달렸지만, 이 차세대 마칸 EV의 서킷 위 움직임은 이 레이스 클래스의 등급이 한두 단계 더 위에 있는 차, 예상 가능한 움직임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이 역학적인 기존 상식을 넘어선 기동이랄까? 이 단순히 직선에서 그 가속력만 빠른 것이 아니라 코너에서 분명히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밖으로 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차가 팍팍거리면서 자세를 잡아서 이 도로 위를 헤집고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만약 제가 직접 운전했다면 그렇게까지 몰지 못했겠지만 이 택시 드라이빙이라 더 실감났어요. 지금 설정에서 바뀐 것들은 없이 다 노멀 모드고 오프로드 설정은 했고요. 나머지 이제 서스펜션 높이에 따른 그런 것들 설정을 했습니다. So, 80%? 80%? 네. 굉장히 가파른 각도를 올라갔습니다. 지금 살짝 더 돌이 굵어진 한 주먹 반 개만한 자갈들이 깔려있는 흙길인데, 속도는 65에서 70 정도로 달리고 있고, 이 정도에서 이렇게 속도를 잘 내면 사실 차체가 굉장히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진 않아요. 단단한 것 외에도 서스펜션들이 반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This is 35 degrees. 예. So easy. Yeah, it's really easy. 약간 뻘밭처럼 젖은 도면이에요. 지금 바퀴가 4개가 다 닿지 않고 2개만 이렇게 대각선으로 닿은 구간에서
헛돌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게, 이거는 사실 운전하시는 분도 엑셀이나 브레이크 조절을 굉장히 잘 하셨기 때문에 헛돌지 않고 매끄럽게 돌아 나왔습니다. 지금 도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막 이렇게 헤치고 가고 있어요. 지금 전방 카메라에는 물이 살짝 한 3분의 1 정도 물이 잠겨 있는데, How many is this? 30 centimeters. 30? 35? 30, 35. Yeah. 30에 35. 30에서 35cm 정도 깊이의 강을 이렇게 천천히. 예. 사실 오프로드는 크게 기대를 안 했었고 실제로 시승 초반에도 그냥저냥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칸의 형태는 SUV지만 사실 포르쉐는 대부분의 차가 스포츠카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텐션도 확 죽어버렸는데 이 생각 외로 탈수록 텐션이 점점 올라가요. 제가 드라이버에게 약간 실망한 듯한 표현을 했더니 동일한 코스를 시속 100 가까이로 달려버리더라고요. 이 마칸의 기본적인 오프로드 주행 성능, 급경사로에서 진입각과 탈출각도 좋고 한쪽 경사로 비탈길에서 차체 강성에 대한 느낌, 진흙의 뻘밭에서 이 트랙션 컨트롤링과 사륜구동 시스템도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했는 게, 요즘 보면 이 오프로드 성능은 신경 쓰지 않고 온로드의 승차감과 이 실내 공간 확장에만 집중한 도심형 SUV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오프로드도 준수하다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지금 미포장인데 95까지 밟았어요. 이 자갈길을 시속 100 정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는 이건 그냥 투어링 랠리카구나 라고 감탄했습니다. 서킷에서 타고 이 차는 SUV 껍데기를 쓴 퍼포먼스 스포츠카인 줄 알았는데 오프로드를 달리고 나니 뭐 다카르까지는 물리더라도 WRC 정도의 비포장 코스는 무난하게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포르쉐에서 이번 신형 마칸과 관련해 발표한 것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는 새로운 전동화 전용 플랫폼, 프리미엄 플랫폼 일렉트릭 PPE입니다. 이 타이칸과 마찬가지로 아우디와 함께 사용할 플랫폼입니다. 사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주행 가는 거리나 승차감, 배터리 용량 등 다 중요하지만 이 포르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감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450kW 이상의 시스템 출력과 1000Nm 이상의 토크의 파워트레인이 탑재되기 때문에 이를 거뜬히 버티고 소화할 수 있는 강성과 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실제 서킷에서 마구 잡아 돌리고 오프로드에서 그렇게 달렸는데도 이 신형 플랫폼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속 구간에서 직진성과 안전성부터 이 코너링의 조향의 정밀함, 가능성도 우수한데 진동 및 소음이나 승차감과 같은 컴포트한 주행 감성도 좋아요. 이게 단순히 플랫폼뿐만 아니라 서스펜션도 좋기 때문인데 이 마칸에서도 이제 2세대 모델부터는 후륜 조향 기능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신형 파나메라 시승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새로운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PASM 기술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승차감도 한층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대용량 배터리와 급속 충전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차세대 마칸 EV는 기본적으로 100kW급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 테슬라 모델 S나 기아 EV9급 대용량 배터리를 그 작은 차체에 넣기 때문에 멀리 더 갈 수 있는데요.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나 더 높아졌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WLTP 기준 500km 이상이고요.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으로 이 4분 충전 시 1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전기차 시장의 경쟁자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포르쉐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충전 네트워크를 한층 더 공격적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슬라나 BMW가 이 타사 브랜드에도 충전 네트워크를 공개했는데 포르쉐는 아무래도 자사 고객을 중심으로만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공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한국의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언제 갖출지 란 질문에는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포르쉐 앱을 통해 보다 더 다양한 앱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히 국내 시장에서 최적화된
SK T맵과 카카오 내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존 포르쉐 고객들의 불만 중 하나가 포르쉐 공식 앱에서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 등을 비롯해 카카오 내비나 SK T맵과 같은 현지화된 다양한 내비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이 포르쉐 보이스 파일럿, 그러니까 음성인식 인공지능 비서에 드디어 한국어가 포함됐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기존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영어나 독일어로 언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국어를 포함해 23개 언어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업데이트가 완전히 적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 데이터가 초창기 데이터라 부족해서 기존의 다른 국내 음성인식 AI 비서들과 비교해서 살짝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다양한 명령어와 패턴 그리고 인공지능 기능을 업데이트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커넥티드 서비스 기한도 기존 3년에서 앞으로 이 신형 마칸을 기준으로 글로벌 10년 워런티를 보증한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짧게나마 이 2세대 신형 마칸 EV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국내에는 카이엔이나 파나메라에 비해서 이 마칸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소유하시는 작지만 강력하고 스포티한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국내 시장에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